두 번째 주제로 조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튀어나왔던 두 개의 신당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당과 그다음에 미래대연합이라는 두 당이 있는데 새로운 미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를 했었고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는 그 네 명이 튀어나와서 네.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랑 미래대연합 두 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개혁미래당이라는 네. 걸 만들려고 했는데 네. 원래는 이제 그 조응천, 이원욱 등등 전부 다 이제 합류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애당초 이제 그 미래대 연합을 만들 때도 막판에 네. 이제 윤영찬이가 30분을 남겨놓고 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또 다시 30분, 통수를 쳤습니다. 여긴 30분 정당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30분 전에 나는 마의 30분인 것 같아. 계속 얘네들은. 그러니까 30분을 남겨놓고 조응천이랑 이원욱이 결국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종민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낙연에 대한 입지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입장 차이 때문에 네, 이원욱과 네. 조응천이 같이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뭐 얘기를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처음에 같은 경우는 김종민 의원이 자기가 이제 원내대표직이랑 그다음에 네. 당대표직을 이제 겸직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내대표까지 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그렇죠. 이낙연과 김종민 두 사람의 공동대표 체제로 하는 게 어떻겠냐 네. 요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응천과 이원욱이 이제 뭐라고 할까 그렇죠. 빡이 좀 돈 거죠. 왜 도대체 이낙연이가 그거를 그러니까. 공동대표를 맡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공동대표까지 안 하겠다. 대신에 이제 인재위원장 정도라면 어떻겠냐까지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30분 전에 통수를 치고 나갔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원욱과 조응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을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간다는 얘기가 지금 좀 지배적이에요. 갈 수 있을까요? 개혁신당으로? 저는 간다라기보다는 이 두 분이 근데 이 지금 제3지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진짜 너무 지저분한 아사리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막 안개 속에서 어떻게 될까도 아니야. 너무 속이 보이게 움직이니까 좀 안개 장막이라도 쳐서 뭔가 좀 신비감이라도 있어 보이는지 지금 왜 저래 쟤네들은 이런 수준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있잖아요. 둘 다 3%짜리 정당인데 이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머리를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캐스팅 보드 결국 이 둘이 누군가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주도권이 바뀌잖아요. 지금은 이낙연과 원래는 이낙연 신당이 당연히 주도권을 잡고 이준석이 들어오냐 마나가 됐어야 되는데 네. 이 둘이 이렇게 이상한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양쪽 다 김종민 이쪽은 양양자 하나씩 의원이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둘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면서 몸값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수가 얕지? 그러니까 제3정당이라고 제3지대라고 하는 게 양당 체계에 무슨 뭐 정치 혐오증을 갖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제3지대가 더 혐오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뻔히 보이는 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정치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정무감각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네. 좀 답답한데 네. 저희가 이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제 그 바로 직전에 문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문재인이 이번에 콕 집어가지고 이재명한테 사실 이재명이 지금까지 문재인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네. 병리평으로 갈 생각이었을 있었죠. 거예요. 예. 그리고 정청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 그 제메이햄이 민주당 내에서 비례로서 배치 좀 달아서 다시 이제 방탕 치겠다. 네. 요런 이제 그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던 네. 것인데 문재인을 만났을 때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총선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차기 대선을? 대권을 생각을 해야 된다. 차기 대권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렇게 뭔가 병리평으로 가가지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한테 비례를 주는 그림보다 제3지대를 전부 다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건 이제 문재인의 주장입니다. 반윤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제3지대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 크게 가야 그리고 이제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개항을 해서 원희룡과 1대1로 붙어서 뭔가 당선이 승리를 되고, 해야 그래야지 제3지대까지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차기 대권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문재인이가 직접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차기 대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갖고 난 직후에 이재명이가 오늘 부랴부랴 이제 월요일 날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준연동제로 가겠다라고. 네. 그럼 이런 상태로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준연동제로 가면은 1차적으로는 이재명한테는 좀 불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비례로 빠질 만한 그런 거는 이제 원천 차단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준연동제로 가는데 자기가 위성 정당으로 가가
가가지고 거기서 비례를 받을 네, 수는 없을 네, 테니 네. 일단 원희룡과 1대1 배치는 성사가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제3지대에 있는 신당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당연히 좋죠.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을 네. 것 같은데 그럼 이준석의 어떤가 앞으로의 수가 어떻게 될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연동제로 간다고 하면은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낙연 신당과 합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따로 그냥 개혁신당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낙연과 따로 합칠 필요가 없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 플러스 3에서 6이 되질 않지.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3%를 유지하는 게 얘는 더 좋을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조홍천이나 이렇게 붙어버리면 네. 5%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또 그러잖아. 우리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원래 3%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이랬다고. 이번에 한국갤럽 예, 여론조사 얘기시죠. 말도 안 되는 예, 소리를 예. 하는데 아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데 당명도 모르고 지지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오히려 이준석의 지지자가 허수였다라는 그러니까요. 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애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는 사실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견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종속 변수라고. 얘는 관심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를 지지하는 애들은 사실 3%도 나는 안 된다고 보고 그것도 허수라고 보는데 네네. 그 3% 중에서도 정말 얘 정말 이준석 오로지 이준석이 희망이 하나 몇 프로나 되겠냐고. 그게 그쵸.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러이러한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이준석 찍어갖고 내가 진짜 엿먹일 거야. 사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누가 예. 얘를 지지하냐고. 사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그 지지도를 보면은 네. 호남 지역에서 제일 높아요. 그렇죠. 한국갤럽 그 조사를 어, 봤었을 어. 때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에서 제일 높다라는 걸로 보면은 이준석을 지지하기보다도 나 윤석열 싫어. 그러니까요.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가는 거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 이준석이 이번에 이재명이 그 발표하고 난 뒤에 일단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거대 여당과 야당이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바꿔야지 왜 다시 그 준연동제로 유지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심 자기는 이제 좀 즐거워할 것 같은데. 지금 다 좋아. 지금 다 좋고 저기만 마음 아파. 아니 뭐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반대였고 이 나머지 중에서는 이재명만 속상해. 그렇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실 이낙연 그러니까 신당의 울잖아. 나는 요즘 정치인들 우는 게 유행인가 봐. 감정 표현이 되게 솔직해가지고 바로 그래서 이준석도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준연동제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개혁신당도 위성정당 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위성정당 개혁신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원래 있던 개혁신당에서는 자기가 지역구로 이제 좀 나갈 수 있다라는 계산인 것 같은데 그럼 개혁신당이 양양자- 있고 위성정당 또 만든다고? 라는 얘기죠. 미쳤구나. 개혁신당도 있고 거기에다가 위성정당까지 또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뭐 미래한국당 이렇게 만들면 미대한국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 하나 바꿔갖고 헷갈리게 개미당. 하려고? 개미당 이렇게. 그래서 또 당하다, 진짜. 양양자가 이번에 또 저기 용산에 나간다고 오늘 또 발표하더라고요. 그 용산 지역구로서는 나가신대요? 용산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면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이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뭐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개혁신당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거나 이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자기가 비례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미친 거죠 그냥. 아니 이준석이 만약에 위성정당 만들어서 나 비례로 나갈 거야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번 선거를 끝으로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만약에 진짜로 자기가 개혁신당의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비례를 받게 된다면은 사실 근데 그것도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정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죠. 끝이라고 봐요. 차라리 음. 이번에 그냥 장렬하게 나가서 깨지고 전사하는 게. 언젠가 이제 그 이준석과 유승민의 꿈은 하나잖아요. 국민의힘 주류가 폭망하는 거. 그쵸. 그래서 언제 나한테 다시 기회가 한번 오는 거 그때를 기다리는 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0.1%라도 희망이 있지. 이번에 무슨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 나가봤자 또 안 돼. 어차피. 그러면 얘는 그냥 이제는 정치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아까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2일이었습니다. 2일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따르면은 네. 민주당 35%, 국민의힘 34%, 눈에 띄는 게 개혁신당과 이낙연 네. 신당이 3%씩 똑같이 나왔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낙연 신당이 많이 밀리는 결과가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나왔었던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란다. 이준석 신당과 네. 이낙연 신당이 똑같이 동률이 네.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 나왔었던 뉴 스피릿 거기서 했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준석 신당이 8%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김 대표님 말씀처럼 왜 이렇게 떨어졌냐? 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의 주장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개혁신당이 자기 신당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요. 라는 이제 개혁 소리를 또 하고 있죠. 아니 자기가 지지하는 당 이름을 모르면 그건 지지 안 하는 거야. 그렇잖아.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무슨 이름이 뭐 되게 어려워. 막 영어로 막 긴 것도 아니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개혁신당 개혁 그거하고 거라고. 무슨 짜장면 집에서 이름을 뭐 뺏겼네 마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온통 쳤는데 그거를 몰라. 그럼 그냥 안 지지하는 거지. 얘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준석이 무슨 신당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사실 없는 그러니까요. 거라고 봐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